지금 몽골 초원에서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4억 중국 시장을 등지고 몽골 청년들이 한국어 사전을 품에 안고 울란바토르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있을까요? 초원에서 평생 낙타와 양을 키워온 한 노인이 손녀의 한국어 공부를 위해 마지막 재산인 안장과 낙타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몽고 반점으로 이어진 운명의 형제국입니다. 몽골 대지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놀라운 진실,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사란입니다. 21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어 독학으로 관광 통역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내버스 정류장은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도로 공사로 교통 통제가 걸렸고 100여 명의 승객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어 안내방송은 들렸다 안 들렸다 했고 사람들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식이야. 믿을 건 발뿐이라니까.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정류장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버스는 올 거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에서 만든 실시간 교통 앱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설치해둔 거였는데 평소엔 잘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면에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떠 있었어요. 15분 후 임시버스 도착 예정. 500m 남쪽 임시 정류장으로 이동하세요. 글자가 깔끔했습니다. 한글의 네모난 틀 안에 정보가 딱딱 들어맞았고 그 아래 몽골어 번역도 정확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모르는 길로 가서 헛걸음하는 건 아닐까요? 실험이라도 해보자.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꿉친구 오르길이었어요. 공대를 다니다 휴학한 오르길은 늘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사란아, 그 앱 보여줘. 아, 이거 재밌네. GPS 좌표까지 나와 있어. 오르길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도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기술과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15분 후에 임시버스가 남쪽 500m 지점에 온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몇몇은 어린애가 뭘 안다고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앱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한글과 몽골어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스피커에서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도로 공사로 인해 15분 후 남쪽 임시 정류장에서 버스 운행이 재개됩니다. 임시 정류장은 현재 위치에서 남쪽으로 500m 지점입니다. 도로 공사로 인해 15분 후 남쪽 임시 정류장에서 버스 운행이 재개됩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앱 화면의 지도를 보며 걸음을 옮겼어요. 오르길이 따라왔고 몇 명이 더 따라왔습니다. 그 몇 명이 10여 명이 되고 곧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500m.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임시 정류장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한글과 몽골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대기줄까지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15분 후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평소 몽골 정류장에서는 보기 힘든 질서였어요. 앱에서 알려준 시간, 장소, 심지어 대기 방법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가. 그 한글 글자가 오늘 우리 하루를 구했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예쁜 글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혼란을 질서로 바꾸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도구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울란바토르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장식품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글자들이 담고 있는 체계와 질서가 보였어요. 오르기라. 응?
나 이제 알겠어. 언어는 미학이 아니야. 인프라야. 오르길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공부하는 한국어가 바로 그런 거지. 정보를 읽는 자가 길을 연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이 글자와 기술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버스는 부드럽게 달렸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관광 통역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독학으로 준비한 지 1년 만이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첫걸음을 뗀 거였어요. 오르길이 축하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양고 기구이와 몽골 전통주를 준비했어요. 몇몇 친구들과 마을 어른들도 와주셨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고 저는 부끄럽지만 기뻤습니다. 그동안 혼자 공부하느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한글 교재를 펼쳐놓고 밤새 끙끙거렸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다미르가 들어왔습니다. 28살 광산업자 집안 출신으로 요즘 젊은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제 합격 소식을 알려줬을 때 다미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씩 웃더니 자리에 앉으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어? 그게 뭐 대단한 거야? 한국어는 환상이야. 중국어가 현실이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다미르를 바라봤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미르는 술잔을 들고 빙그레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나라 광산과 건설업이 모두 중국 자본이라고, 한국은 그냥 관광객들이나 상대하는 거라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 보고 화장품 쓰고 한국어 배우는 게 현실을 모르는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공부가 한순간에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 저는 현실을 모르는 채 환상만 쫓고 있었던 걸까요? 다미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느냐고,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느냐고, 1년에 몇 달이나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차라리 중국어를 배웠으면 벌써 광산 현장에서 통역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틀렸던 걸까요? 한국어 공부는 그냥 취미에 불과했던 걸까요? 오르길이 벌떡 일어나서 다미르를 말렸지만 다미르는 현실 얘기를 하는 거라며 우리가 헛된 꿈 꾸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아픈 말을 던졌습니다. 민족을 배신하는 거야, 이건. 우리 건 놔두고 남의 나라 말만 배우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족 배신자. 정말 제가 그런 건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고 어떤 이는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축하 자리가 심판의 자리로 바뀐 것 같았어요. 저는 땅에 구멍이라도 뚫려서 숨고 싶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 계시던 마라트 아저씨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르길의 아버지셨어요. 50대 중반 묵직하고 무표정한 분이셨는데 평소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굽은 어깨와 거친 손은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해온 흔적이었어요. 마라트 아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몸으로 나라를 세웠다. 너희 세대는 글자로 길을 내라.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식당 전체를 갈았습니다. 다미르도 입을 다물었어요. 마라트 아저씨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마라트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고, 내가 배우는 글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부끄러움이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입증해야 했습니다. 제가 배운 한국어가, 제가 익힌 한글이 정말로 우리에게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다미르가 자리를 떠난 후 마라트 아저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거친 손으로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말로만 증명하지 않겠다고. 제가 배운 것을 현실에서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주겠다고. 한국어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도구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재생에너지팀의 풍력 측정 현장에서 일하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3시간 거리,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하얀 테스트용 풍력 터빈들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옷깃을 파닥거렸습니다. 김도윤 팀장님은 37살 한국에서 온 재생에너지 전문가였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현장을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문서 번역 업무가 더 많았어요. 사란 씨, 이 안전 매뉴얼 좀 봐주세요. 김도윤 팀장님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전부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드론 조종, 풍속 측정, 비상 상황 대응.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지만 몽골 작업자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번역이 시급해요. 내일 대규모 측정 작업이 있거든요. 저는 매뉴얼을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단순히 몽골어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순간순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데 긴 설명문을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박 반장님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한국에서 20여 년간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이셨어요. 얼굴은 험상궂었지만 현장 안전에는 누구보다 엄격하셨습니다. 한글은 낯설어. 몽골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박 반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 나라 현장을 다녀봤지만 언어 문제로 사고가 난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글 자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 미음, 이응.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저는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를 위쪽 화살표로, 미음을 체크박스로, 이응을 경고 표시로 변형했어요. 한글 자모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시각적 픽토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글을 읽지 못해도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게요. 김도윤 팀장님이 눈을 빛냈습니다. 흥미롭네요. 계속해보세요. 저는 신이 나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드론 상승은 O 아이콘, 안전 확인은 미음 체크, 위험 구역은 이응원. 복잡한 설명문을 간단한 카드로 압축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장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몽골 작업자 10여 명이 모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만든 카드들을 펼쳤습니다. 이 카드를 보세요. 이 표시가 나오면 드론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O 아이콘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작업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글자를 읽을 필요 없이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건 안전 체크 완료, 이건 위험 구역 표시입니다. 카드 한 장 한 장 설명할 때마다 작업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했던 매뉴얼이 손바닥 크기의 그림으로 정리됐습니다. 오후 2시 본격적인 측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졌어요. 풍속계가 빨간불을 깜빡였습니다. 위험 수준이었어요. 그때 모래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드론이 바람에 흔들리며 위험하게 기울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빨간 이응 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동시에 드론 조종사에게 O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즉시 상승하라는 뜻이었어요. 작업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카드만 봐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거든요. 드론은 안전하게 회수됐고 장비들도 신속히 정리됐습니다. 끝.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손상된 장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 반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계속해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윤 팀장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괜찮은데요? 다른 현장에서도 써볼 만합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오르길과 통화했습니다. 사라나 어떻게 지내? 오르기라, 나 오늘 뭔가 해냈어. 한글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뿌듯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글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설계했어.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 대단한데. 오르길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원 위에 선 풍력 터빈들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한국의 기술과 제가 만든 한글 픽토그램이 만나 이 조용한 초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단순한 통역자가 아니었어요. 언어와 기술을 연결해 현실을 바꾸는 설계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안전 문화와 몽골의 현실을 잇는 달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카드들이 사람들을 지켜줄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와 풍력 현장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통역 일도 늘어났고 K-팝 콘서트나 한류 행사에도 불려다녔습니다. 그날도 시내 호텔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 행사 통역을 마쳤어요. 화려한 조명과 음악 예쁘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매끄럽게 한국어와 몽골어를 오갔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이 제 통역 실력을 칭찬해줬어요. 사란 씨 덕분에 행사가 성공적이었어요. 다음에도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비도 현장 일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루 만에 현장에서 일주일치 벌 수 있는 돈이 들어왔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어로 제대로 된 수입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르길과 통화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아직도 현장에서 매뉴얼 만들고 있어. 어제는 용접 작업 안전 카드를 시험해봤는데 실수율이 40%나 줄었어. 오르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조급했어요. 그래? 좋네. 그런데 오르기라 지금은 수입이 급해. 당장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사라나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봐. 사람이 덜 다치는 글을 만들고 있잖아. 오르길의 말이 마음에 꽂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달랐어요. 당장 집 월세도 내야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했습니다. 며칠 후 김도윤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오르길이 만든 최신 안전 매뉴얼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김도윤 팀장님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르길 시 작업이 인상적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작업 오류율이 현저히 줄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했어요. 한글 픽토그램 도입 전후를 비교한 데이터였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40% 감소했고 작업 속도도 개선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런 성과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르길 씨가 정말 세심하게 연구했나 봅니다. 김도윤 팀장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묘한 후회가 뒤섞였어요. 제가 화려한 행사장에서 웃고 있을 때 오르길은 흙먼지 속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날 저녁 오르길과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어요. 오르길은 여전히 현장복을 입고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사라나, 너 요즘 많이 바쁘구나. 행사 통역이 돈이 되나 보네. 응, 그럭저럭. 그런데 너는 매일 현장만 다니니까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야. 오르길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현장 작업자들이 한글 카드를 사용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카드를 보며 작업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집에 무사히 돌아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돈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르기라 사실 나. 요즘 헷갈려. 뭐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건지. 행사 통역도 필요한 일이지만 뭔가 공허해. 오르길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사라나, 내가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류장에서 한글 안내를 보며 느꼈던 그 감동, 언어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떠올랐어요. 김도윤 팀장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둘 다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란 씨, 내 길을 잃지는 마세요.
김도윤 팀장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길 과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게 제 길이 맞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행사장의 박수 소리와 현장의 먼지바람 사이에서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르길이 보여준 데이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40% 감소한 사고율, 개선된 작업 효율성. 숫자로 증명되는 선한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조급해졌을까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건데 저는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행사 통역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현장 일에 더 집중하겠다고. 제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찾겠다고. 오르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르길아, 나도 현장으로 돌아갈게. 우리 함께 해보자. 전화 너머로 오르길의 기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최대 규모 블레이드 운송 당일이었습니다. 길이 60m가 넘는 거대한 풍력 터빈 날개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누렇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바람도 거셌어요. 기상청 예보에서는 오후에 모래 폭풍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도윤 팀장님과 박 반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상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풍속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연기하라고 해요. 안전상 위험하다는 거죠. 김도윤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강행 주장이에요. 이미 준비가 다 끝났고 다음 기회는 한 달 후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한국 본사, 몽골 현지 업체, 운송회사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오전 9시 바람이 더 세졌습니다. 초속 20m를 넘나들었어요. 현장 작업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바람에 거대한 블레이드를 운송하는 건 정말 위험했거든요. 그때 저는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현장에서 쓰는 상황판 시스템이었어요. 칸반이라고 부르는 건데 복잡한 상황을 색깔로 단순화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였습니다. 팀장님, 제가 제안이 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져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나눈 경보 단계였어요. 각 색깔마다 풍속 범위와 대응 방안을 적었습니다. 파란색은 정상 진행, 노란색은 주의 단계로 속도 조절, 주황색은 경고 단계로 분할 운송, 빨간색은 즉시 중단입니다. 김도윤 팀장님이 눈을 빛냈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을까요? 박 반장님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야.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렸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정말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블레이드가 넘어지거나 작업자가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하지만 현재 상황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의사결정이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팀장님, 한 번만 시도해보면 안 될까요?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김도윤 팀장님과 박 반장님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김도윤 팀장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상황판을 설치했어요. 현재 풍속에 따라 노란색 등을 켰습니다. 주의 단계였어요. 운송 속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안전 요원을 2배로 배치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블레이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작업자들도 상황판을 보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오전 11시 풍속이 더 올라갔습니다. 저는 주황색 등을 켰어요.
경고 단계였습니다. 이제 블레이드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운송해야 했어요. 분할 운송으로 전환합니다. 제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업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미리 준비해둔 우회로를 통해 블레이드 앞부분을 먼저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모래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하늘이 누런 먼지로 뒤덮였어요.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풍속계가 빨간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단계까지는 아니었어요. 주황색과 빨간색 사이의 애매한 구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조급해졌어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너무 보수적으로 가면 작업이 늦어지고 너무 무리하면 사고가 날 수 있었어요. 저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작업자들이 제가 만든 상황판을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안전이 제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주황색 단계 유지.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안전 요원들에게 더 세밀한 모니터링을 지시했어요. 32분이 지났습니다. 모래 폭풍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블레이드 운송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뉜 블레이드가 모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작업 완료.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무사고 무지연이었습니다. 상황판의 주황색 등이 마침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박 반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잘했어. 내 시스템 덕분에 혼란 없이 끝낼 수 있었다. 김도윤 팀장님도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란 씨,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해낸 거예요? 한국의 안전 문화를 배웠어요. 복잡한 상황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상황판을 바라봤습니다. 4개의 색깔이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담겨 있었어요. 오르길과 통화했습니다. 사란아, 오늘 어땠어? 오르기라, 나 오늘 진짜 무서웠어. 내 판단이 틀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도 해냈잖아. 그게 리더야. 리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설계자가 아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초원의 밤이 보였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과 한국의 안전 문화가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성공적인 블레이드 운송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인정받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작업자들도 제가 만든 안전 시스템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리우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중국계 대리인이었는데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몽골 정부와 연결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리우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었어요. 저와 오르길이 하는 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글 매뉴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 인증도 받지 않았고요. 리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스템을 신뢰했던 사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다미르도 가세했습니다. 내가 진작 말했잖아. 우리 것을 버리고 남의 나라 것만 따라하면 이렇게 된다고. 다미르는 민족 감정에 호소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맹신하는 게 위험하다고, 우리 전통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다시 분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예방했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 팀장님이 저를 말렸어요. 사란 씨, 감정으로 맞서면 안 됩니다. 말 대신 사실과 데이터로 승부해야 해요.
김도윤 팀장님은 공개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현장 상황을 재현해서 저희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받자는 거였어요. 검증의 장을 만들어 봅시다. 누구나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진행하고요. 저는 떨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시험 받는다는 게 두려웠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말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결과로만 증명할 수 있었어요. 시연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리우와 다미르도 앞자리에 앉아 지켜봤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김도윤 팀장님이 시연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거였어요. 한 팀은 기존 방식으로, 다른 팀은 저희가 만든 한글 시스템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베테랑 작업자들과 초보자들을 섞어서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요. 작업 내용은 드론 조립과 안전 점검이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자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방식 팀은 두꺼운 매뉴얼을 보며 작업했어요. 베테랑들이 초보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줘야 했습니다. 반면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는 팀은 한글 픽토그램 카드를 활용했어요. 복잡한 설명 없이도 카드만 보고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저희 팀이 더 빠르고 정확했어요. 특히 초보자들의 학습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큰 스크린에 수치가 떠올랐어요. 기존 방식 작업 오류 3건, 안전수칙 누락 3건, 한글 시스템 작업 오류 0건, 안전수칙 누락 0.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명확한 차이였습니다. 리우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조용히 사라졌어요. 다미르도 침묵했습니다. 민족 감정으로는 데이터를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때 오치르바트 어르신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였어요.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 건 언어의 싸움이 아니라 안전의 힘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한마디가 현장을 정리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이 우리말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지켜주는구나. 그날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도 저희 시스템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모두가 상처받지만 사실과 데이터로 대화하면 모두가 배울 수 있다는 걸요. 오르길과 함께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오르길아, 오늘 진짜 무서웠어. 모든 게 무너질 뻔했잖아. 하지만 이겼잖아. 진실이 이긴 거야.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개인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개 시연 성공 이후 저와 오르길은 기술 번역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한글 안전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작은 건물 한 칸을 빌려서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칠판에는 한글 자모와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었어요. 오, 미음, 이응. 이제 이 글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기호가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 15명이 왔어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젊은 건설 작업자부터 50대 정비소 사장님까지 모두 안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안전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첫 수업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이 글자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수업은 실습 위주로 진행했어요. 실제 현장에서 쓰는 카드들을 만들어보고 상황별 대응 방법을 익혔습니다. 어려운 문법이나 발음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직 필요한 안전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마라트 아저씨도 수업에 참여하셨어요. 오르길의 아버지셨지만 아들 앞에서도 진지하게 공부하셨습니다. 늙은 개도 새로운 재주를 배울 수 있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마라트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거친 손으로 한글 카드를 만지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골목에 한글과 몽골어를 함께 쓴 간판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정비소에는 안전 제일 마이너스 아산 튀르테라고 적힌 표지가 걸렸어요.
빵집에는 뜨거움 주에 갈런갈런 안하라 흐라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작은 서점에서는 한글로 된 안전 매뉴얼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픽토그램들이 책으로 출간된 겁니다. 현장 데이터도 놀라웠습니다. 교육을 받은 작업자들이 있는 현장에서는 경미한 사고가 37%나 줄었어요. 작업 속도도 체감상 크게 향상됐습니다. 살아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오르길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일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2달 동안 공부한 15명의 수료생들이 모였어요.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수료생들이 하나씩 발표했어요. 자신이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비소 사장님이 일어났습니다. 한글 카드 덕분에 실수가 줄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직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젊은 건설 작업자도 발표했어요. 픽토그램을 보면 바로 이해돼요. 설명 듣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마라트 아저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평소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라 모두 조용히 기다렸어요. 늙은이가 새 글자를 배운다고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라트 아저씨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하지만 이 글자는 생명을 구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할 일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료식이 끝난 후 김도윤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란 씨, 한국 본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정규직으로 서울에 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이 됐습니다. 몽골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현지 확장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하네요. 2개의 길이 놓여 있었어요. 개인적인 성공의 길과 공동체 발전의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료생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한글과 몽골어 간판들이 켜진 골목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오치르바트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새 실크로드다. 옛날에는 비단을 나르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지식을 나르는 길이군.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이나 울란바토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2곳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요. 김도윤 팀장님께 제안했습니다. 왕복형 근무는 어떨까요? 한 달은 한국에서 한 달은 몽골에서 일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오르길과 함께 초원을 걸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살아나, 우리 정말 멀리 왔구나. 응, 하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도 있고 여기 몽골도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사이를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제게 준 건 언어가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몽골 한국 합작 그린 캠퍼스 착공식 날이 밝았습니다. 1년 전 작은 통역사 시험을 준비하던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새벽부터 현장이 분주했어요. 한국과 몽골 양국 관계자들이 모였고 언론사 카메라들도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저는 단상을 바라보며 긴장했어요. 캠퍼스 곳곳에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적힌 안전 표지판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제가 만든 픽토그램들이 정식 표준으로 채택된 거였어요. 오, 미음, 이응. 이 작은 기호들이 이제 공식적인 안전 언어가 되었습니다. 사란 씨, 준비되셨나요? 김도윤 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왕복형 근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저는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일하게 되었어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사실 떨렸어요. 오늘 제가 할 연설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테니까요. 식이 시작되기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미르가 나타난 거예요. 지난번 공개 시연 이후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왔습니다. 다미르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할까 걱정됐어요. 여러분, 저는 사란 씨에게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다미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란 씨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그동안 가장 큰 반대자였던 다미르가 이렇게 말해주다니. 다미르가 단상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라나 미안했어. 내가 옳았다. 다미르 형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형이 반대해줘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단상에 올라서니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마라트 아저씨, 오치르바트 어르신, 박 반장님, 수료생들. 그동안 제 여정을 함께해준 모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1년 전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기술을 주었습니다. 복잡한 정보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을요. 제가 만든 픽토그램들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길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길을요. 김도윤 팀장님과 박 반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오르길이 웃고 있었어요. 이제 그 길을 초원 전체로 넓히겠습니다.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안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언어는 국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기술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선물입니다. 마라트 아저씨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함께 만든 이 캠퍼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르길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라나, 우리 정말 대단한 일 해냈다. 응,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오후 캠퍼스 한쪽에서 바람개비 퍼포먼스가 열렸어요. 수천 개의 작은 바람개비들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초원의 바람을 읽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가 캠퍼스 전체를 훑었습니다. 한글 마이너스 몽골어 간판들이 줄지어 선 골목 함께 공부하는 교실, 안전하게 일하는 현장. 지난 1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저는 오르길과 함께 바람개비들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개비들이 춤을 췄어요. 오르기라, 우리가 바람을 읽는 사람들이 된 것 같아. 응, 바람의 방향을 알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길을 내는 사람들 말이야. 해가 질 무렵 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요.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처음엔 한국어를 배워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제게 준 건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박수가 잔잔하게 퍼졌어요. 언어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술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바람개비들이 더욱 빠르게 돌았어요.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꿈을 위해 손을 맞잡을 때, 배운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 그리고 누군가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할 때 느꼈습니다. 마라트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배운 것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변화를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따뜻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순간에 우리 사회가 따뜻하다고 느끼셨는지,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한글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초원 전체로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거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바람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세요.